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3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4편에서 백수교에게 꽃각시로 보내졌던 딸 이삐가 온몸을 얻어맞고 돌아와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여기에 고참봉의 소원인 정자를 만들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울력을 나가서 정자의 꽃동산에 바위돌을 다리를 만들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일을 잘하고 부지런한 정대남이 바위돌에 깔려버렸습니다. 어떻게 일을 마무리할지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갑니다. 제3권 슬픈 운명. 저 분통이 터지더라도 우리 참읍시다. 참아야 합니다. 동네 안이 시끌시끌해져 와야 득될 것이 씨도 없습니다. 한사코 회령진 군관청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용히 처리해 나갑시다. 장기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 참봉집 청지기네 시방, 대관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오? 콱 밟아 죽여버리기 전에 저리 없어져! 울력군들이 장기수를 향해 소리쳤다. 종 덕산이 장기수의 옆구리를 질벅거렸다. 장산이 장기수의 팔을 끌었다. 장기수는 종들과 함께 슬금슬금 달아나 버렸다. 이바우는 겁이 터럭 났다. 이 사람들이 이를 이렇게 꾸미기 위하여 일부러 정대남을 이렇듯 바위돌에 깔려 죽어가게 만들어 놓은 듯 싶었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사나운 쪽으로 발전할 듯 싶었다. 고참봉은 내가 언제 그 사람들에게 바위돌에 깔려 죽으라고 했다고 그 송장을 쳐낸단 말이냐 하고 코방귀를 낄 것이고, 동학패들은 기어이 고참봉에게 치상을 쳐달라고 우겨댈 것이다. 고참봉은 동학패들의 저항이 거세지면 마침내 수군들이나 역졸들을 끌어다가 동학패들을 퇴치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만만한 마을 사람들만 튀기는 그 불똥에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격한 감정대로만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순리대로 하세. 이바우는 동학패들이 두렵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섰다. 일단 이 사람 집으로 시신을 옮겨가고, 중간에 선 사람들이 고참봉한테 장례치를 양식이나 상포 따위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온당할 듯 싶네. 내놓은 뭐냐? 이 간살쟁이야. 박달주가 말했다.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만 말고 냉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네. 이 송장을 고참봉의 집으로 떠매고 가서 어쩔 텐가? 고참봉 뒤에 누가 있는가도 생각을 해야 하네. 이바우는 그들을 설득하려 들었다. 이바우 말대로 하세. 고참봉을 너무 되게 몰아붙이면 틀림없이 수군들을 끌어들일 것이네. 울력군들 속에서 이바우를 부추기는 소리가 들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바우 저 자식부터 쳐 죽여야 한다. 만일에 고참봉이 수군들이나 역졸들을 불러들이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디딜방아 때문에도 우리가 얼마나 당했는가. 울력군들은 모두 한마디씩 뱉어냈다. 어웅한 그 골짜기는 한동안 수런거렸다.
홍순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일단은 고참붕집 대문 앞으로 시신을 옮기도록 합시다. 누가 가서 칠성판을 마련해 가지고 오시오. 칠성판에 눕혀서 떼매고 갑시다. 가서 장례 치르는 데 쓰일 상포와 곡식과 이 사람의 유가족들이 평생 먹어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홍순서는 울력꾼들로 하여금 고참봉이 선뜻 응낙하지 못할 요구 조건을 제시하게 할 참이었다. 그 울력꾼들을 앞장설 사람은 도인들 뿐이었다. 아주 정대남의 일판이 벌어진 김에 그동안 피를 빨려올 만큼 빨려온 여러분들이 저쪽에다 요구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법도에도 없는 어염세, 갯바닥세, 이거 참봉한테 내는 것도 그렇고 터무니없이 비싼 도조를 그렇고 산에서 뗄나무 긁어다가 불 때는 이 사는 새도 그렇고 말이오. 홍순서의 말에 동학 도인들이 주먹 하나씩을 드높이 쳐들었다. 그럽시다. 그 말씀이 옳소. 김동만이 울력꾼들에게 말했다. 이 일은 죽은 정대남 한 사람의 일만도 아니고 동학에 든 사람들만의 일도 아니오. 이 울력을 함께한 사람들의 일이고 이 근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일이오. 꼭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들어가시고 남을 사람들은 남으시오. 젊은 사람들은 여기 남은 사람들 집을 돌면서 죽이든지 밥이든지 되는 대로 걷어오시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배를 채우고 봅시다. 동학패들은 발대를 가지고 와서 칠성판을 만들었다. 다른 울력꾼들도 거기에 따랐다. 모기들이 풍물 치는 소리를 내면서 몰려들었다. 누군가가 모기뿔을 겸한 화토불을 피웠다. 마른 장작불 위에 덜 마른 풀들을 올려놓자 부연 연기가 피어났다. 그것이 둘러앉거나 선 사람들 주변을 휩쓸었다. 모기들이 그 연기를 피해 달아났다. 젊은 축들 몇이 밥을 거두러 갔다. 사람들이 화토불 앞으로 모여들었다. 세상에 이렇게 어망할 수가 있을까? 허리가 불편한 오들독이 칠성판 위에 정대남의 시신을 올려놓으면서 탄식을 했다. 무슨 일을 보면은 성질대로 앞장서서 하고 그랬사더니 마냐. 장기수가 종금산과 평산을 거느리고 다시 왔다. 울력꾼들이 장기수를 향해 육지거리를 퍼부었다. 장기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홍순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참복 나으리가 장례에 쓸 상포라든지 양고기라든지를 후하게 내놓을 테니까 시신을 예에 따라서 이 사람 집으로 잘 모셔드렸다가 내일 절차대로 장례를 치르라고 하셨네. 이 사람 유가족들이 평생 먹고 살 계책을 어떻게 세워주기로 하겠다고 하던가? 홍순서가 물었다. 장기수가 대답을 하지 못했다. 땅 몇 개월은 내주어야 한단 말이여. 김동만이 오금을 박았다. 이바우는 가슴이 답답했다. 고참봉이 어떤 사람인데 정대남의 유가족을 위하여 땅 몇 겨울을 선뜻 내놓을 듯 싶은가. 그것은 참복 나으리가 점차 생각을 아주 넉넉하게 하시도록 내가 청을 드리겠네. 장기수가 자신 없는 소리로 말을 했다. 당장 결판을 내야 하네.
이공빈이 단호하게 말을 했다. 최소한 5결은 내놓아야 할 것이네. 김동만의 말이었다. 땅 5결은 누구네 아기의 이름이던가. 이바우는 별들을 쳐다보았다. 참봉은 참봉대로 버틸 것이고 동학패들은 동학패들대로 한 번 내놓은 이 말을 주워 담으려고 하지 않을 터였다.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여. 아주 일이 터진 김에 짚고 넘어갈 일이 수룩하네.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 묻잡을 바윗돌 다리 놓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하네. 그리고 어염세도 받지 말라고 하고. 이공빈은 참봉이 마땅히 철폐해야 할 것들을 줄줄이 헤아렸다. 이바우는 동학패들이 그렇게 거세게 나올 줄 알고 있었다. 동학패들은 오래전부터 무슨 꼬투리를 잡든지 하나를 잡아가지고 근동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그들은 구림서원에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자신을 얻었다. 당당했고 고참봉내 종들을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수군들하고도 맞대거리를 하려 들었다. 그들은 도둑골에서 조련을 받곤 한다고 했다. 화승총 쏘는 법도 익히고 칼 쓰는 법, 죽창 쓰는 법도 익힌다고 했다. 장기수가 정대남의 유가족들에게 무엇을 얼마큼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면서 돌아갔다. 이공빈은 울력군들에게 횃불을 만들게 하였다. 그들은 잽싸게 움직였다. 젊은 축들이 쌀이대와 발대와 집뭇을 가지고 왔다. 한편은 새끼를 꼬고 다른 한편은 횃불대를 만들었다. 젊은이들이 마을의 집에서 밥과 죽과 반찬들을 거두어 왔다. 울력군들은 상두꾼들로 변했다. 모깃불을 겸한 화토불 앞에 둘러앉아 나누어주는 밥이나 죽들을 한 그릇씩 달게 먹었다. 이바우도 한 그릇을 얻어먹었다. 사람들은 이바우의 눈치를 살피곤 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눈길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바우는 홍순서와 이공빈과 김동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 격분해 있는 상태에서 비이성적으로 일을 밀고 나가면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 거라는 충고였다. 당장은 그 충고를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너무 격분해 있었다. 시방, 우리 좌중에 있는 어떤 한 놈은 제발 좀 참봉 밑구멍이나 핥아주러 가주었으면 좋겠어. 밥을 먹고 났을 때 기어이 박달주가 이바우를 걸었다. 그 말에 양기수가 빈정거렸다. 야는 앞에 몽둥이를 빨아주고 놈은 뒤쪽에 있는 밑구멍을 핥아주고 그 집구석 참말로 꼴 좋네. 사람들의 눈길이 이바우에게로 날아왔다. 이 껌철이 모깃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우리들이 하는 말들을 다 들어두었다가 가서 참복놈한테 일러바치려고 그러는 모양일세. 그런 놈들부터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하네. 강아지 새끼도 아롱이 자롱이라더니 그 자식은 제 아비하고 제 아우는 생판 달라. 아비나 아우 아니었으면 진즉 몰매 때려 죽이자고 모두들 나섰을 것이로구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나마는 시방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찬물 먹고 속 차려야 할 것이여. 모깃불을 둘러싼 사람들은 중구난방으로 한마디씩 짓거렸다. 이바오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렸다. 얼굴에 모깃불을 모두 뒤집어 쓴 듯 싶었다. 당장 몸을 일으키고 도망을 치고 싶었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격분해 있는 이들한테 어떤 수모를 당할지 알 수 없겠다 싶었다. 하하, 그 무슨 소린가? 남의 칼도 내 칼집에 들어오면 내 칼이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홍순서가 사람들의 말을 막았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처한 입장과 처지가 있는 법이니까 너무 몰아붙이지 마소. 딱한 처지나 입장으로 보면은 이 근동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한 가지지 어째서 그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다 다르다요? 홍순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시방, 우리들은 한 사람이라도 흩어지지 말고 한데 단단하게 뭉쳐야 하오. 우리는 각자 자기 하늘님을 믿듯이 남의 하늘님도 믿어야 하오. 이공빈이 나서서 말했다. 이제 자리를 옮깁시다. 참봉집 대문간으로 갑시다. 김동만이 말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가 이 사람을 대문 앞에 놓아두고 소리를 질러대면은 제 아무리 콧대 놓고 간떡이가 천관산만하게 부어있는 고추한봉이라도 간담이 서늘해져서 우리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을 것이오. 한 사람이라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때일수록 잘 뭉쳐야 해요. 어차피 우리들은 다 같은 운명이요. 땅을 떼이면 다 같이 떼이는 것이고 붙이게 되면 다 같이 붙이게 되는 것이오. 아니요. 그 말씀은 옳지 않구만요. 우리 모두가 땅을 모두 안 붙이면 고참봉은 그 많은 땅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오? 이공빈이 말했다. 좌우간에 이번 일이 터진 김에 도조 낮추는 문제하고 법도에도 없는 오염세, 갯바닥세 그 거두어들이는 문제하고 산에서 뗄나무 마음 놓고 긁어다가 떼는 문제하고 분명하게 매듭을 지읍시다. 우리 동네에서 두레를 짜야 하오. 홍순서가 말했다. 정대남 이 사람 조심스럽게 고이 모십시다. 사람들이 칠성판 앞으로 모여들었다. 칠성판과 시신이 서로 배돌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새끼줄로 칭칭 감아 묶었다. 횃불대 끝을 모깃불 속에 넣어 불을 붙였다. 횃불이 하나 타오르고 다시 또 하나 타올랐다. 횃불은 5이 되고 6이 되었다. 10이 되고 20이 되었다. 어웅한 그 골짜기가 대낮같이 밝아졌다. 횃불빛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검붉어졌다. 이바오는 바로 이때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나서면 사람들이 몰매를 때리려 할지 모른다 싶었다. 그렇지만 맞을 각오를 하고 그는 나섰다. 홍직강 어른, 그리고 여러 도인들. 이바우가 목청껏 소리를 질러 말했다. 사람들이 잠시 멈칫했다. 어웅한 그 골짜기에는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횃불 뿌지직거리고 톡톡 튀는 소리만 들렸다. 이바우는 막상 나서기는 했지만 숨이 막혔다. 목이 밭았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한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떴다. 여러분들, 잠시 제 말씀 좀 들어보시오. 일은 급할 때일수록 찬물 한 사발을 마시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서 하고, 우라나 분통이 터져 죽게 생겼을수록 참아야 합니다. 급하게 하고 분통 터지는 대로 일을 했다가는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쪽에서 김육손이 빈정거렸다. 참고 또 참고. 이때까지 참을 만큼 참아왔네. 그런 소리 하지 마소. 이방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어른을 몰라서 이러시오. 그 어른은 양반입니다. 양반이라는 것은 원래 고집센 짐승하고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고집이 한 번 나면은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고집 듣지를 않고 한 곳으로만 밀고 나간단 말입니다. 무당들이 잡귀신을 쫓을 때는 맨입으로 내쫓지 않아요. 물밥이라도 한 사발 말아서 끼얹어 주면서 쫓는단 말입니다. 우리 그 어른 비위를 상하게 하지 맙시다. 찾아가서 달래고 어르고 통사정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참말로 큰일이 납니다요. 그 어른은 회령진 만호의 수군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벽사역의 역졸들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역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로구만요. 그것들은 짐승도 뭣도 아니오. 수군들이나 포졸들은 그래도 양반이요. 그 역졸들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포기도 남아나지 않아요. 다 우리 마을을 휩쓸어가도 좋지만은 그 역졸들은 지나가게 않게 해야 합니다. 지난번 디딜방아 때문에 우리 한바탕 고통을 치르지 않았소. 역졸들이 휩쓸고 가버리면은 여편내고 할망구고 서너 살 먹은 가시내고 나만 하는 것이 없어요. 고참봉 뒤에는 그 역졸들이 있단 말이오. 야 이놈아, 고참봉 놈하고 벽사역 찰방 놈하고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놈이 다른 놈이 아닌 바로 내 놈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지난번에도 내 놈이 발굴을 하러 뛰어다닌 결과로 그리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 등아리 다쳐. 양기두가 소리쳐 말했다. 냇물 속에다가 처박아서 장사 지내버리기 전에 싹 비켜라 이놈아. 미나 얼굴 봐서 가만 놔두고 있으니까는 저놈이 이뻐서 그냥 보고 있는 줄 아는가? 이제는 아주 얼굴이 두꺼워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박달주가 말했다. 이바오가 한 말도 일리는 있구만 그래. 등 뒤에서 최돌쇠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일리는 무슨 얼어 죽을 일리냐? 김동만이 윽박질렀다. 그놈 말 아랑곳하지 말고 얼른 가세. 이바오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았는지 알 수 없었다. 홍순서를 향해 자신 있게 말을 했다. 만일에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뜻밖의 관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참이오? 나는 그것이 걱정이오. 홍순서는 너그럽게 웃으면서 이바우의 어깨를 한 번 툭 쳤다. 자네 말을 참작하겠네. 고맙네. 사람들은 칠성판을 들어 올렸다. 횃불들이 길을 비추었다. 양기두가 상여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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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사람들 몇이 그 소리의 후렴을 외쳐 불렀다.
장대남아, 어디를 가냐? 예쁜 아내, 귀여운 자식들을 다 놔두고. 양기두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였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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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요. 칠성판을 맨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앞서거니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여소리의 후렴을 함께 받았다. 상여소리의 여운이 앞산과 뒷산을 줄기에 부딪혔다. 한 자락은 마을로 퍼져나가고 다른 한 자락은 하늘로 스며들었다. 별들이 총총했다. 푸른 별, 노란 별, 불구죽죽한 그 별들은 풍물 소리를 내는 듯 싶었다. 황천이 어디라고 그리 쉽게 가려는가. 상여 소리의 후렴은 구슬프게 이어졌다. 고참봉의 집안은 뒤숭숭했다. 사랑방에서 고참봉과 배훈장이 마주 앉아 있었다. 장기수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고참봉의 눈치를 살폈다. 고참봉은 태연자약했다. 배훈장한테 이 불상사를 어찌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던져놓고 있었다. 배훈장은 심사숙고를 하고 있었다. 고참봉은 담뱃대 물뿌리를 빨고만 있었다. 가까이 있는 적이 분기 충천하여 일어설 때는 맞부딪히 말고 달래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고 하십시오. 자고로 말이라는 것에 표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건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이옵니다. 정대남의 죽음 대가로 땅 5껴를 유가족들한테 준다고 하십시오. 상포도 주고 장례 치르는 데 드는 양곡도 다 대준다고 하십시오. 저들이 장례를 다 치르고 동네가 잠잠해져야만 중단했던 울력을 계속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쪽에서는 천둥벌거숭이 같이 날뛰는 놈들이 누구인지 살펴두었다가 하나씩 군 관청 쪽에다가 발고를 해서 잡아들이도록 해버리면 되는 것이옵니다. 머리 많이 내민 돌을 정으로 쳐서 깨트려 부셔버려 없애듯이 다 잡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흐지부지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배훈장은 말을 마치고 고참봉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고참봉은 담뱃대 물뿌리를 입에 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장기수가 조급해하며 고참봉과 배훈장을 번갈아 살폈다. 그 이상의 기막힌 수는 없겠소. 고참봉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다짐을 받듯이 물었다.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래, 내 배훈장의 묘방을 따르도록 하겠소이다. 고참봉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장기수가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머리를 조아렸다. 일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으리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한량이 없사옵니다. 고참봉은 불편스러운 듯
하고 헛긴 침을 하고 엄명을 내렸다. 그 정대남이라는 놈 장례가 끝날 때까지 그 상가 주변을 맴돌면서 어느 놈이 제일로 간악한 짓을 하고 간교한 모사를 꾸미곤 하는지 살펴올리도록 하거라.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서 아래 것들에게 대문가는 물론 사방 담벼 밑에서 은신을 하고 망을 보라고 해라. 담을 뛰어넘는 자는 무조건 몽둥이로 정수리를 내리치라고 해. 그리고 그 이마동의 아들 이바오라는 놈 보고 얼른 이리로 들라고 해라. 네, 알겠사옵니다. 장기수가 사라진 다음 배운장은 고참봉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낮은 소리로 말했다. 만호 장군한테 한사코 빨리 통기를 하셔야 합니다. 저 정대남이라는 놈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수군 연암의 명을 보내서 호위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천해산이 와 있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사옵니다. 고참봉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뜨겁고 휘황한 화광이 고참봉집 대문 앞 골목을 대낮같이 비추었다. 상여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드높았다. 칠성판에 정대남의 시신을 얹어맨 울력군들은 고참봉의 대문간 앞으로 들이닥쳤다. 고참봉의 총들은 몽둥이 하나씩을 들고 대문간 안쪽을 지켰다. 그렇지만 그들의 혼은 이미 빠져 있었다. 장기수가 불이 나게 대문 밖으로 나갔다. 바야흐로 칠성판을 맨 사람들 앞에 선 횃불잡이들이 횃불을 드높이 치켜 올렸다. 장기수는 홍순서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홍순서와 이공비는 칠성판 뒤쪽에 따라오고 있었다. 장기수는 홍순서 앞으로 가서 머리를 조아렸다. 조용히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청했다. 홍순서가 이공빈과 김동만을 불렀다. 장기수와 그들 셋이 둘러섰다. 다른 울력군들이 그들을 에워쌌다. 참봉 나으리도 정대남의 희생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장례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상포며 양곡이며 부족함 없이 다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요청한 대로 유가족을 위해서도 땅 5개를 쾌히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시신을 명인의 집으로 옮기도록 하시지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분골쇄신 애를 썼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는 자기의 공치사를 빼지 않았다. 이제는 그 정대남의 일을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 되지 않네. 김동만이 말했다. 홍순서와 이공비는 장기수의 표정을 살폈다. 장기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횃불의 검붉은 불빛이 장기수의 얼굴로만 날아드는 듯 싶었다. 울력군들은 시신 높인 칠성판을 지켜든 채 대문 앞을 맴돌면서 상여 소리를 목청껏 외쳐대고 있었다. 횃불꾼들은 횃불을 하늘을 향해 드높이 치켜들었다. 횃불빛과 함성 같은 상여 소리에 놀란 하늘의 별들이 모두 몸을 움츠리고들 있었다. 고참봉은 몸소 일이 나와서 시신 앞에 사죄하고 앞으로 바윗돌 다리 놓는 일을 중단할 것이며 근동의 모든 사람들한테 어염새, 갯바닥새를 거두지 않고 도조를 정확하게 사육제로 하고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뗄나무를 마음 놓고 긁어다가 떼고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겠다는 약조를 하라고 했소. 울력군들은 김동만이 장기수를 통해 고참봉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기세가 올랐다. 그들은 악을 써대듯 상여소리를 했다. 장기수는 난처한 듯 잠시 고개를 떨어뜨리고 서 있기만 했다. 그 일을 그의 선에서 마무리 짓고 싶었다. 고참봉도 그것을 원하고 있을 터였다. 만일 그가 또 쫓기듯이 들어가서 고참봉에게 어염새와 갯바닥새와 도조와 다리 역사 중단하는 문제와 뗄나무를 마구 긁어다가 대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고참봉이 크게 역정을 낼 터였다. 장기수는 기다렸다. 김동만이 한 말이 곧 홍순서의 뜻이기도 하는지 어쩌는지 알고 싶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문제가 그의 손에서 떠난 것이었다. 고참봉이 울력군들 앞으로 나와서 시신 앞에 사죄를 할 사람인가? 또 그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김동만의 말은 고참봉과 화해할 뜻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홍순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만 있었다. 그것은 김동만의 말에 동조를 한다는 뜻이었다. 잠시 기다려주게. 이공빈이 장기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홍순서와 김동만을 향해 자, 우리끼리 이야기를 좀 합시다. 하고 말했다. 이 한국에 이르러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뭘 한단 말이오? 김동만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 자자, 이런 때일수록 냉정해야 하네. 이공빈이 김동만의 팔 하나를 이끌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갔다. 골목의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홍순서가 그들을 따라갔다. 그들을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 몇도 그들을 따라갔다. 장기수는 남은 몇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 있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하나는 것만도 못하네. 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도 있어. 고참봉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수군들이나 역졸들을 끌어들이면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시방이러는가? 이공빈이 이를 신중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자고 했다. 홍순서는 아직도 입을 굳게 다물고만 있었다. 고참봉은 시방 궁지에 몰려있는 판이라서 우리가 시방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느 만큼 무리가 있더라도 한번 총주먹을 들이대어 봐야 하요. 김동만이 완강하게 버티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은 얻었던 것들도 다 놓치게 된단 말이오. 이공빈이 신경질적으로 대들었다.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도 두 패로 갈리었다. 한쪽은 김동만의 편을 들었고 다른 한쪽은 이공빈의 편을 들었다. 홍순서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는 얼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김동만의 말대로 일거에 그 고참봉을 밀어붙여야 할까? 이공빈의 생각대로 일단은 이쯤에서 물러나야 할까?
홍직강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결정을 내려주시오. 이공빈이 말했다. 김동만도 홍순서를 건너다 보았다. 홍순서가 결정을 내리는 대로 따르겠다는 태도였다. 그때 양봉수가 달려와서 홍순서에게 귀옛말을 했다. 이바우가 회령진으로 간 것 같소. 그 말을 이공빈도 들었고 김동만도 들었다. 우리 그 간살쟁이를 잡아 죽이더라고. 에워싼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말했다. 이바우가 회령진 만호에게로 달려갈 것이라는 것은 홍순서가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일이었다. 그는 재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수군들이 몰려오기 전에 일단은 물러서는 것이 좋을 듯 싶었다. 도조 끌어내리는 문제, 어염새 없애는 문제, 둘에 구성하는 문제, 바윗돌다리 놓는 문제를 그대로 놔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더 큰 어떤 일을 위해서는 그것이 불꽃을 더 뜨겁게 일으키는 심지 노릇을 할 터였다. 이공빈 말대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네. 뭐 우리들이 별스럽게 해도 고참봉이 나와서 시신 앞에 사죄할 일은 아니네. 헛된 요구는 안 하는 것이 좋네. 다만 당분간 다리 놓는 일을 중단한 것과 마을에 둘에 짜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기로 하세. 김동만은 부하를 참지 못하고 몸을 팩 돌렸다. 칠성판을 맨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홍순서와 이공빈은 장기수에게로 갔다. 장기수는 홍순서와 이공빈이 요구한 것들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다. 고참봉은 그 사이에 배훈장하고 술상을 앞에 놓고 있었다. 장기수는 문 밖에 선 채로 동학패들의 요구한 것을 고했다. 고참봉은 모든 것을 귀찮아하고 있었다. 배훈장이 간사스럽게 거들었다. 참봉어른, 저것들의 분기탱천한 것이 사그라질 때까지만 참으십시오. 시방, 저들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해버리십시오. 참봉은 거연하게 말했다. 배훈장의 지혜를 내 따르겠느니라. 금했던 둘에도 짜게 해주겠다고 하고 당분간 다리 놓는 일도 중단하겠다고 하거라. 그리고 내가 그동안 청지기를 통해서 선심께나 써두어 마음을 사놓은 몇몇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은밀히 불러들여서 오늘 밤에 집안에서 아래 것들하고 함께 수작을 하게 하거라. 그 일은 치부책에 적어놓고 그들의 공이 헛되지 않게 하고, 알겠느냐? 자고로 강한 것은 한꺼번에 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훈장이 말했다. 천천히 불에 달궈가면서 휘어야 꺾이지 않습니다. 우선 달래놓고 나서 내일 수군들 연합 명을 불러다 놓고 역사는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수군들한테 집신값이나 나로싹 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얼마든지 불러다가 쓰십시오. 고참봉은 호탕하게 웃어댔다. 배훈장이 말을 이었다. 둘에도 짜도록 하라고 허락을 하시게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이 짜여지지 않도록 청지기를 통해서 작용을 하십시오. 그것이 짜여지면은 머리꼬리 아프게 될 것입니다. 배훈장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을 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천둥벌거숭이 같이 나댄 것들을 하나씩 잡아다 가두고 족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되 당하고 나간 놈들이 절대로 입을 열지 못하도록 잡돌이를 하기만 하면은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동학이라 할지라도 참봉 어른께서 정말로 지혜롭게 작용을 하기만 하면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요. 고참봉은 다시 호쾌하게 웃으면서 술잔을 배운장에게 건넸다. 장기수가 홍순서와 이공빈에게 고참봉의 뜻을 전했다. 이공빈이 칠성판을 맨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 고참봉 어른이 우리들 말을 다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중대한 여타의 문제 몇 가지가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해결이 된 셈이요. 이제 시신을 명인의 집으로 옮기도록 합시다. 울력꾼들이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횃불을 드높이 쳐들었다. 두 발을 미친 듯이 굴러대는 사람도 있고 서로를 얼싸안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다. 김동만, 양기두, 박달주들이 서로에게 귀옛말을 했다. 정대남의 집으로 시신을 떠매고 돌아가는 길에 한바탕 무섭게 시위를 하고 가자는 것이었다. 그 말들이 조용조용히 칠성판을 맨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김동만이 칠성판을 맨 사람들을 이끌었다. 칠성판을 맨 사람들은 고참봉 집의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라도 하려는 듯이 대문간 문턱 앞으로 바싹 다가갔다. 대문짝을 엉덩이로 쿵쿵 받아대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면서 상여소리를 했다. 횃불로 하늘을 찔렀다. 어떤 사람들은 고참봉 집의 돌담 위에다가 횃불똥을 끼얹었다. 칠성판을 맨 사람들과 횃불을 든 사람들은 분풀이 시위를 할 만큼 하고 나서야 정대남의 집으로 내려갔다. 정대남의 아내 석동이네는 허물어질 듯한 몸을 일으켰다. 칠성판에 누워있는 정대남의 가슴을 두들기면서 통곡을 했다. 석동이네는 알아볼 만하게 아랫배가 불룩해져 있었다. 예쁘장한 얼굴에 작다알막하면서도 실팍한 그녀의 몸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아기를 더 생산할 수 있을 터인데 불행하게도 지아비를 잃고만 것이었다. 아이들 5을 둔 채 또 아기를 뵌 것이었다. 아들 석동이와 판동이와 헌막동이와 막동이와 파리대기 울지도 않고 눈을 끔벅거리고만 있었다. 정대남 부부는 재미있는 부부였다. 그들은 셋째 아들을 낳고는 일찌감치 이제 그만 낳자고 의논을 하고는 그 셋째한테 막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한데 삼신할미가 이듬해 또 아기를 점지하였으므로 먼저 막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아이한테 헌막동이라고 이름을 고쳐주고 새로 나온 아기한테 막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한데 삼신할미는 심술궂게 또다시 아들을 하나 주었다. 그리하여 끝에 난 아기한테는 파리대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랬는데 삼신할미는 정대나무의 아내 석동이한테 새로이 또 아기를 주었다. 석동이네는 6번째의 아기를 뵌 것이었다. 놀라운 생산력이었다.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했다.
고참봉의 며느리 안씨는 아기를 낳고 싶어 환장을 하는데도 들어서지를 않아 못 낳는데 정대남의 아내 석동이네는 그렇게 한 해 걸러서 아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 집 옆편네 아랫역 방죽은 어떻게 생겨먹은 방죽인지. 정대남은 술에 취하면 이렇게 투덜거리곤 했다. 그년의 방죽은 그냥 약물을 한번 잠시 담갔다가 꺼내기만 하면은 당장에 새끼 하나를 토해내놓고 또 담갔다가 끄집어내면 또 집어넣기가 바쁘게 또 새끼 하나를 확 토해놓고 말이야. 아, 이러니 어디 그놈의 새콤달콤한 짓거리나 마음 놓고 할 거고 살겠는가. 예로부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의 사는 재미라는 것은 그 아랫역 방죽에다가 약물 담그는 재미가 그 중에서도 최상인 법인데 말이여. 피려먹을 놈의 세상. 아주 그년의 아랫역 방죽을 눈 딱 감고 흙 한 삽가래를 떠다가 콱 베어버리든지 내 약물 대가리를 그냥 작두에다 놓고 딱 잘라내버리든지 어쩌든지 해야 할 모양이여.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군보도 씻어버리지 않고 있는 판에 아랫역 방죽에서 기어나오는 쪽쪽 군보에 실리고 보니 나는 그렇지 않아도 흰 허리가 이젠 아주 찌그러져 버릴 참이야. 백날 첫날 고기 잡아 올려봐야 입에 풀칠하기는 고사하고 군보 앞가림도 못할 판이란 말이야. 정대남은 자기 아내의 아랫역 방죽을 메꾸지도 못하고 자기의 약물 대가리를 작두에 놓고 잘라내기 전에 자기의 머리가 먼저 박살나고 만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우고 장례 치를 준비를 시작했다. 마을 안악들은 묵을 해 오기도 하고 나물죽, 해물죽을 쑤어 오기도 했다. 남정네들은 신을 삼고 새끼를 꼬았다. 고참복네 집에서 가져온 상포로 수의를 짓고 상주가 입을 옷들을 지었다. 초경하래요. 사자밥을 놓고 명인 앞에 제상 하나를 간단하게 차려놓은 다음 마을 남정네들은 모두들 일어섰다. 모닥불 돌면서 상여 소리를 했다. 양기두가 풍경을 흔들어대며 설소리를 하고 뒤따르는 남정네들의 입을 모아 후렴을 따라 불렀다. 그 상여 소리가 절절하게 어둠에 덮인 마을로, 들로, 산으로, 하늘로 퍼져나갔다. 동네 아이들은 모닥불 앞으로 몰려들었다. 이바우의 아들 달섬이와 이공빈의 아들 덕찬이와 청직이 장기수의 아들 동백이와 홍순서의 아들 순구, 순칠이와 최돌쇠의 아들 물오리와 오들독의 아들 열쇠와 비틀이도 끼어 있었다. 잠은 안 자고 이렇게 몰려와서 이 소동들이라냐. 최돌쇠가 아이들을 향해 정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 아이들 속에 자기의 아들도 들어있음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최돌쇠의 말에 잠시 뒷걸음질을 치는 듯 했다가 다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들은 모두 앞으로 초상 음식과 제사떡을 먹을 수 있게 된 석동이 형제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그 석동이네 형제들에게서 떡을 한 개라도 얻어먹으려면 석동이네 형제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널 앞에서 울고 앉아있는 석동이와 눈길을 맞추려고 애를 썼다.
서로 앞으로 나가려고 어깨로 옆에 동물을 밀어냈다. 이때 고참봉의 서자인 고이철이 정대남의 집 사립에 나타났다. 그는 천관사에서 머물러 있다가 자기네 아버지 고참봉을 만나러 오고 있었다. 고참봉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었다. 며칠 전에 구림서원에서 있은 일들을 소상하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큰 흐름의 모습임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정대남의 집 사립에서 그는 이공빈과 홍순서를 만났다. 그들이 그를 반겼다. 이공빈이 그에게 이날 있었던 불상사를 말해주고 입도를 권했다.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입도를 하시오. 이철 도령이 입도를 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천군 만마를 얻은 셈이 되오. 고이철은 그 말에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정대남의 시신 앞으로 가서 절을 했다. 아버지 고참봉을 대신해서 소복을 한 석동이의 어머니에게 사죄를 했다. 그때 한 아이가 후다닥 튀어 달아났다. 저놈 잡아라. 저놈의 새끼가 저 어느 개들의 새끼냐. 집을 추리던 최돌쇠가 그 아이를 향해 소리쳤다. 그 아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자밥 그릇에서 밥 한 덩이를 훔쳐 달아난 것이었다. 그 아이는 오들독의 아들 열세였다. 열세의 동생 비틀이가 제 형의 뒤를 따라갔다. 다른 아이들은 남아있는 사자밥과 열쇠가 사라진 사립 저쪽의 어둠을 번갈아 보면서 빈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